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암호화폐 관련 글 보시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RWA라는 건데요. 처음 들으면 좀 어렵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거 알고 나면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RWA가 뭔지, 그리고 왜 여기에 파이코인이 등장하는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RWA가 뭔가요? 진짜 쉽게 설명할게요. RWA는 Real World Asset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현실 세계 자산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집 있으시죠? 아파트든 빌라든. 그게 자산이잖아요. 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을 사두시죠? 그것도 자산이고요. 회사 주식, 채권, 심지어 명품 가방이나 미술품. 이런 것들 다 자산이에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거래해요? 집은 부동산 중개소 가서 복잡한 절차 거쳐야 하고, 금은 금은방 가야 하고, 주식은 증권사 통해야 하고. 다 따로따로잖아요. 여기서 RWA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자산들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블록체인 위에 올리면 어떨까? 예를 들어볼게요. 강남에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쳐요. 이걸 일반인이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근데 이 건물을 1억 개의 토큰으로 쪼갠다면? 그럼 한 토큰당 1,000원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1,000원, 10,000원어치씩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언제든 사고 팔 수 있고요. 이게 바로 RWA의 핵심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은 사실 기대감으로 가격이 올라갔어요. 앞으로 더 오를 거야 하는 기대감이죠. 근데 RWA는 달라요. 뒤에 진짜 자산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든 금이든 뭔가 실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글로벌 금융사들이 여기에 엄청 관심을 갖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이나 JP모건 같은 은행들 이미 이런 토큰화 작업을 실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RWA로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 토큰을 실제로 어떻게 써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건물 토큰을 샀어요. 그럼 그걸로 뭘 해요? 다시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럼 결국 은행 가서 현금화해야 하고, 아니면 그 토큰 자체로 커피를 사거나 택시비를 내거나 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RWA 프로젝트들은 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것까지만 집중해요. 근데 정작 그걸 일상에서 쓰는 구조는 약해요.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바로 여기서 파이코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파이는 뭐가 다르냐? 3. 파이코인은 이미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파이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래소에 상장됐는지 안 됐는지를 떠나서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파이로 물건을 사고 팔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실 수 있는데 진짜예요. 해외 커뮤니티 가보면 파이로 중고차 거래하는 사람도 있고, 식당에서 밥값 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월세를 파이로 받는 집주인도 있어요. 물론 아직 소수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쓰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예요. 다시 말해서 파이는요, 토큰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화폐처럼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존 RWA 프로젝트들과 완전히 다른 출발점이에요. 다른 코인들은 우리 토큰 만들었으니까 이제 쓸 데를 찾아야 해인데, 파이는 이미 쓰고 있으니까 이제 더 크게 키워야 해인 거죠. 이 차이 엄청 큽니다. 4. 파이와 RWA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상상을 좀 해볼게요. 만약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첫 번째 단계, 서울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 하나를 토큰으로 쪼갭니다. 1만 개로 쪼갰다고 해볼게요. 두 번째 단계, 그 토큰을 파이코인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듭니다. 1토큰에 100파이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단계, 그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파이로 결제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 단계,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도 파이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이는 단순히 투자 자산이 아니라 RWA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화폐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가지고만 있는 거. 파이는 디지털 원화, 디지털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쓰는 돈. 그것도 RWA라는 진짜 자산이 뒷받침된 세계에서요.
파이는 RWA 그 자체가 아니라 RWA를 서로 연결하는 혈관, 혈액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 RWA 코인들과 파이의 결정적 차이점. 여기서 비교를 좀 확실하게 해볼게요. 기존 RWA 코인들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주로 큰 기관, 금융사, 부자 투자자들을 위한 거예요. 최소 투자 금액도 크고 절차도 복잡해요.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워요. 파이코인 일반 사용자 중심이에요. 생활 속에서 쓰는 결제를 목표로 해요. 소액도 거래할 수 있어요.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RWA는 월스트리트 금융사들의 자산 토큰화. 파이는 동네 슈퍼에서도 쓸 수 있는 RWA 화폐. 이 차이. 시간이 갈수록 더 명확해질 거예요. 금융사들이 만드는 RWA는 부자들끼리 거래하는 도구가 될 거고, 파이가 연결된 RWA는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생태계가 될 거예요. 6. 그럼 파이는 언제쯤 RWA와 본격적으로 연결될까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크게 4가지예요. 첫째, 오픈 메인넷. 지금 파이는 메인넷이 있긴 한데 완전히 열려 있지는 않아요. 이게 완전히 오픈되어야 해요. 그래야 다른 시스템들과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둘째, KYC 완료 사용자 확대. KYC는 신원 확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RWA는 진짜 자산이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했는지 명확해야 해요. 익명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원이 확인된 사용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셋째, 규제와의 정합성.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한국은 한국법, 미국은 미국법. 이런 규제들과 맞아떨어져야 해요. 그래야 합법적으로 부동산이나 금 같은 걸 토큰화할 수 있어요. 넷째, 가격 안정 구조. 화폐로 쓰려면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오늘 커피가 10파이였는데 내일 50파이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구조가 필요해요. 이 4가지가 다 맞물리면 파이는 RWA 시대의 대중결제 화폐라는 완전히 새로운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7. GCV 논쟁.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죠. 1파이가 31만 4,159달러다 이런 얘기. GCV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거 처음 들으면 말도 안 돼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걸요, 당장 거래소에서 이 가격에 거래된다는 의미로 보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볼게요. 이건 목표 가치예요. 이상적인 교환 단위에 대한 상징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RWA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뢰할 수 있는 교환 단위예요. 예를 들어 원화는 왜 쓰기 편해요? 1,000원은 어제도 1,000원이고 오늘도 1,000원이고. 가치가 안정적이니까요. 파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1파이로 이 정도 가치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게 명확하면 그게 화폐가 되는 거거든요. 31만 4,159라는 숫자는 수학의 파이, 상수에서 나온 건데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래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1파이 가치 vs 베트남에서의 1파이 가치. 상품마다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할 때 vs 커피 살 때. 단계적으로 가치가 형성될 거예요. 처음엔 낮다가 점점 올라가거나. 중요한 건 얼마냐가 아니라 쓸 수 있느냐예요. 8.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게요. 2027년쯤 어느 날 여러분이 베트남 호치민에 놀러 갔어요. 호치민 중심가에 있는 작은 카페 건물이 있는데 이게 RWA로 토큰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 건물 토큰 10개를 파이 50개로 샀어요. 그리고 그 건물 1층 카페에서 커피를 파이 2개 주고 사 마셨어요. 한 달 뒤 그 건물에서 임대료 수익이 나와서 여러분 지갑에 파이 0.5개가 들어왔어요. 그 파이로 다시 한국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이게 바로 RWA 파이가 만드는 세상이에요. 건물 소유도 하고 커피도 사고 수익도 받고 다시 쓰고. 이 모든 게 하나의 화폐,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파이코인은 RWA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RWA를 실제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혈액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다른 코인들과 다른 점. 일반인 중심으로 설계됐어요. 금융사 중심이 아니라. 실제 결제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투자가 아니라 사용.
그래서 파이를 단순히 채굴하는 코인, 아직 상장도 안 된 코인 이렇게만 보시면 이 큰 그림을 놓치는 거예요. 물론 아직 불확실한 부분도 많아요. 진짜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가 정말 RWA 시대의 생활 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수많은 코인 중 하나로 끝날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구조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